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누가 골프를 못 칠 것 같다. 예,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오셨는데 예. 제가 뭐 최근에 두 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요즘 뭐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할애해서 바로 이제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갈까요? 네, 시장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요. 중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이 0.99 하락, 심천이 0.75 하락, 홍콩 H가 1.11% 하락했고요. 네. 반면에 미국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15 상승, S&P 500이 0.59 상승, 나스닥이 1.58% 상승했고요. 네. 오늘의 시장 요약 드리겠습니다. 네, 비비의 노래죠. 사장님, 도박은 재미로 하셔야 합니다. 비비의 노래. 비비 노래 들으면서 왔거든요. 운전하면서 아하, 이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아, 진짜로? 진짜 신기하다. 어, 진짜 명곡이죠. 신기하네요. 네. 예. 요즘에 뜨고 있는 가수입니다. 비비. 아, 그래요? 이게 시니어 분들한테 비비라고 얘기하면 예. 하늘 땅 별 땅 얘기하시고 주니어들한테 얘기하면 예. 요 노래 얘기하는데 예. 어제 테슬라 실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닝도 잘 나오고 했는데 비트코인을 매도했어요. 네. 6월까지 정리를 했고 손실을 봐야 됐는데 예. 보유량의 75% 매도를 했고 네. 추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도지코인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도박은 재미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물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 그러게요. 매수한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지 왜 샀을까요?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물론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예. 근데 처음에는 뭐 도입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비트코인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통화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면 사실 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이랑 교환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반영을 좀 못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EPS에서 금융자산 수익으로 좀 잡혔었어요. 근데 이게 금융자산 손실로 잡히기 전에 조금 매도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반면에 그 매출이나 이런 거 보면 매출이 42% 증가했고 순이익이 9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트코인 말고 판매 대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판매 대수는 27% 증가에 머물렀고, 뭐 상하이 공장 그 상하이 봉쇄 얘기도 했었는데 연간 목표치인 50% 성장에 좀 밑도른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 기능으로 충돌 직전에 안전벨트를 더 꽉 잡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언급했었고요. 예. AI 데이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수영복 패션, 요즘 좀 핫하던데. 네,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야 할 것 같다는 댓글들도 막 달리고. 제가 이제 미국 그 잠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상체 가지고 많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게 사이버 트럭하고 똑같이 생겨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사이버 트럭을 디자인하지 않았나. 하여튼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실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에 Q&A 관련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던데 거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게 올해 여전히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그 모을 만한 코멘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AI 데이가 테슬라의 하반기 좀 중요한 이벤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데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 뭐 자율주행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공장 그 공정에 더 자동화를 더 많이 달성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를 할 텐데 그게 과연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6월까지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7월부터 반등을 조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맞춰서 나스닥도 조금 반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반등하고 있는데 7, 8월 이 구간을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 7, 8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깊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주식을 하면서 과연 이 투자와 파이낸스가 왜 사회과학에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숫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금융이라는 거는. 근데 문맥과 맥락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반등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문맥과 맥락에 맞게 이해를 하셔야만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가끔씩
어려워요 너무 요즘 따라. 난이도가 예, 있죠.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요즘 따라. 예.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지금 100불 예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예. 약간 이게 100불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이틀 정도 100불 위로 갔다가 계속 다시 내려오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사우디에서 노딜을 했고 이란은 또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에너지 부족과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기존 대비 천연가스 보유량이 60%밖에 안 된다는 뉴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것 같고 예. 바이든이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3조 원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기후 비상 사태는 유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든의 핵심 공약인 BBB 법안이 민주당 조맨친 의원의 반대로 잘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 이유는 물가를 꼽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바이든이 기후 비상 사태를 선포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친환경이나 뭐 그런 쪽으로 다시 또 부상하는 뭐 그런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전쟁의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바이든의 그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를 50%까지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뭐 천연가스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바이든의 그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전쟁을 어떻게 저는 좀 비유를 해보면 친환경과 전통 에너지 간의 전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쪽에서 전통 에너지에 이렇게 군집화가 돼 있고 예. 친환경을 하려는 미국과 유럽이 좀 이렇게 군집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들의 전쟁이 어디로 갈지는 금융시장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제 올해 내내 전쟁 얘기를 많이 해서 네. 2차 그 세계 2차 세계 대전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게 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고 두 번째 침체가 37년에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뭐 진주만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고 이후로 상승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터진 직후에는 거의 제로 금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를 뭐 제로로 맞추는 건 아니니까 아직 세계 대전이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역 전쟁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신냉전 체제에서 이게 확전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그래서 모든 투자에 있어서 하반기 흐름은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에너지로도 많이 이렇게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과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진정한 반등과 상승은 조금 이러한 긴장감들이 완화됐을 때, 그러니까 한쪽의 승리가 조금 더 명확하거나 확률적으로 올라갔을 때 진정한 상승의 기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이 이제 에너지에 진심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고용 문제, 예, 미국 실업률,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어떻게 지금 최근에 어떻죠 지금? 최근에 사실 예. 빅테크들이 고용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용에서도 제일 좋은 회사들이 제일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인데 예. 그들이 흔들린다는 건 이제 더 그러니까요. 밑에 따는 더 많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 실업률은 3.6%인데 이게 5%를 넘어설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는 물가 2%에 실업률 5% 미만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 일단 최근에 물가 피크아웃 우리가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과연 이번 달은 떨어질 것인가. 근데 저는 이 물가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는 늦춰질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9%를 찍었던 물가가 예. 8%, 7%가 나온다고 해서 목표치인 1%와는 아직도 괴리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물가가 9%에서 정말 과격하게 막 더 많이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리 속도도 조금은 늦춰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물가를 2%에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물가가 잡힌다고 해서 그 다음 박자인 금리까지도 잡힐 거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일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전쟁 물가 금리 침체 고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가장 초반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제가 또 오늘 이 고용이랑 실업률 보면서 이거를 하나 봤어요. 이게 논문으로도 나왔고 되게 그런 얘기인데 실업률이 1% 올라갈 때 그러니까 물가가 1% 올라갈 때보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는 9배에서 13배 높대요. 와, 실업률 1% 올라가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서도 막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야, 이거 9배에 대해서 13배?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뭐 사실
뭐 물가가 올라가니까 재량 소비도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큰 파도가 오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준다라는 거는 예. 결국에는 이제 많은 이 세계인들이 느낄 슬픔이나 고통은 9배에서 13배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경제적으로나 그렇죠. 뭐 실상에서도 되게 많이 힘들 수 있다. 예. 아니 그럼 지금 3.6%에서 5%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실업률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당한 거죠.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1.4%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5% 미만은 이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해를 하긴 하는데 예, 예. 이제 문제는 그 이상으로 체감이죠. 우리가 느끼는 체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도 실업자로 분류는 안 되니까 그런 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잡을 구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5%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뭐 소비 미국이 가장 맨날 강조했던 게 우리는 소비가 튼튼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가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밀고 붙였는데 소비 무너지고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 그때는 패닉을 느끼지 않을까. 또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올해 정말 뭐 바닥인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아직 그 두 가지가 불안율이 남아 있죠. 예 불안 요인이 좀 보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예. 좀 시장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은 지금 반등하고 있고 에너지는 좀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지표들의 방향이 이 7, 8월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 저는 하반기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 8월 달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 반도체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이슈죠. 예, 반도체 지원법. 네. 네, 미국에서 칩 포동맹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지원을 받으면 중국의 공장이나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법안인데요. 네네. 이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 측에 반도체 공급망 실무 회의 참석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뭐 기존에도 현재 한국의 정부는 어느 정도 스탠스를 정하긴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실제 이제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게 국내 반도체 수출의 거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까? 이거를 용인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탈냉전은 뭐 이것저것 다 무기화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뭐랄까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는 우리만 쓸 거야, 우리만 할 거야.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그 네덜란드 그 ASMR은 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나 하이닉스가 그런 장비를 갖고 오는 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좀 양쪽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뭐 사드 문제도 있고 보면 야 쟤야 나야 너가 결정해 이거잖아요 사실.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제 이 가운데 입장에서 야 너희 둘이 좀 얘기 좀 해봐. 아니야 그거 모르겠고 쟤야 나야 뭐 하나 결정 그냥 한쪽에서 박살 나니까 아유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자산시장 변동성도 상당히 커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교 안보 논리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도 많이 붙었는데 이란과 터키도 약간 그쪽이고 인도도 좀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에 반면에 우리 한국은 되게 조금 더 그들보다는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좀 봤고요. 시간이 있어서 자 22. 네. 빅스텝. 이게 11년 만에 또 처음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이게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또 충격을 줄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이제 달러 유로 1대1 페리티가 정말 몇 년 만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행히 유로는 조금 강세로 돌고 달러는 살짝 약세로 돌긴 했었는데 이번에 빅스텝을 움직여서 과연 이 페리티에서 다시 이제 유로 강세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냐? 보여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타격이 제일 크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들을 감수하고도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게 유럽은 사실 예전에 영란은행에서도 자기네들 1% 올리면은 우리 경제 못 버틴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빅스텝을 물론 이제 달러 페리티 때문에 빅스텝을 했을 때의 그 경기 침체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또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펀더멘털이 지금 못 받쳐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정세금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서두에 저희가 그 미국의 실업률 얘기했었는데 그럼 유럽에서는 더 그 뭐랄까 베타값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스텝 밟는 거랑
유럽에서 빅스텝 밟는 게 체감하기는 훨씬 더 이제 유럽의 체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의 2분기 성장률도 사실 0.4 나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재조정이 되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를 올리는데 성장률이라도 받쳐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점이 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어디로 흐를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이게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을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 있죠. 맞아. 최근에 반등 좀 많이 했잖아요. 아, 그죠? 최근에요? 네, 뭐 나스닥도 반등하고 그렇죠. 반등하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반등도 잘 살펴보면 뭐 어제 메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오르긴 했는데 사실 반등폭이 가장 강했던 건 코인 관련주였고 낙폭이 상당히 과도했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폭이 정말 컸던 애들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들이 과연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힘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이 빠져서 만약에 크게 반등을 할 거면 정말 새로운 어떤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명분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심리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모를 느껴야 되는데 너도 주식 사겠다고 안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투자 여력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까지 연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참 이게 아까도 문맥과 맥락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때는 금리 올리면 환호하고 어느 때는 금리 올리면 우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그거는 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 그때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ECB의 그 금리 인상 역시도 과연 유럽에 어떤 경제에 영향을 줄지는 이게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 7, 8월은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7월 8월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또 알려주셨는데 내일 어차피 또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FOMC 중요하겠죠.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반등을 조금 했는데 이 반등이 과연 좀 단단하게 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이제 시장에 많이 계셨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 야 이거 진짜 찐 반등이다. 아니면 야 이거 좀 약간 불안하다. 그 약간의 그런 시장 상황과 심리와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나온 반등. 개인적으로. 진 바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만큼은 진 반등을 확인한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 반등을 보고 이게 진짜 반등이다 아니다 사실 매번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최근 느낌은 저는 사실 뭐 찐반등이다 이런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베어마켓 랠리의 가능성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아직까지 다수 의견은 보수적으로 보는 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반등이 사실 두렵습니다. 왜요? 이게 그림이 더 완성돼가는 느낌이에요. 어떤 그림? 뭐 이런 그냥 표현을 하면 뭐 더블딥의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고 왜냐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사실 여기서 이러한 각도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V자 반등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이걸 끌고 나갈 힘이나 그런 게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그럴 경우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실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반등의 편승을 살짝 하긴 했는데 저는 7, 8월에 다시 현금 비중을 반등을 하는 속도에 맞춰서 다시 현금 비중을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그 가을 겨울이 조금 정말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 또 글로벌 라이브 첫 번째 시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창호 선생님과 함께 시황 업데이트 해봤고요. 저 2부에는 정희석 기자님 와 계십니다. 바바리 리서치에서 코너 준비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